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딸기 케이크입니다. 이 녀석은 아우디의 S8이라는 자동차입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S8이라고 불러야지 8이냐고. 저는 한국말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약해가지고 왠지 S8 이러면은 좀 웃길 것 같아요. 참 차가 큰 만큼 그에 따른 보조 장비들이 참 멋지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어라운드 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S8이라는 자동차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아우디의 A8이라는 자동차가 있죠. 그 아우디 중에서 가장 큰 차입니다. 그 녀석을 가지고 스포츠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완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커요. 그래도 빠져나가긴 하네요. 워낙에 그 최고급 세단을 가지고 스포츠카를 만들어 놔서 그런지 차의 어떤 느낌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가 있죠. S클래스를 스포츠카 형태로 만든 게 CL63AMG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새로 나온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 쿠페를 만들어 놨죠. 그게 이 녀석이랑 어떻게 보면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에서도 이 최고급 자동차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모든 기술을 총 집약을 해가지고 차 안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차의 특징이죠. 와, 저 정말 오래된 CRV 하나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외교관 번호를 붙이고 있네요. 저 차 정말 타보고 싶습니다. 다른 게 탐나는 게 아니고 저 외교관 번호가 탐납니다. 저희 드림카가 저거랍니다. 참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무엇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4000cc짜리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520마력이고요. 그리고 토크가 66 조금 넘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이 터보 엔진 뒤를 받쳐주고 있는 미션이 있죠. 미션은 8단 자동이에요. 저는 이 미션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언제 바뀌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만큼 부드럽고 꽤나 빠르게 반응을 하기에 이게 듀얼 클러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펴봤더니 팁트로닉 미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팁트로닉이 이렇게 빠른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레버가 이제 미션을 컨트롤하는 레버인데, 보통 오토 미션 같은 경우 이렇게 가다가 서 있을 때 그냥 툭 밀면 중립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안 움직입니다, 중립으로. 대신에 한번 당기면 D에서 S로, 한번 다시 당기면 S에서 D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기능만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고 살짝 밀어야 N으로 가요. 쭉 밀면 P로 가고, 끝까지 당기면 D로 가고. 이게 습관이 되면은 적응을 하실 텐데, 근데 저같이 여러 가지 자동차를 타던 사람이 이걸 타니까 조금 요 구조가 적응이 좀 안 되는 면이 있고요. 앞차들이 안 가시네, 파란불인데. 자, 그리고 이 듀얼 클러치와 같은 팁트로닉 미션, 그 뒤로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쿼트로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 차는 쿼트로니까 네 바퀴가 다 구릅니다. 이 쿼트로가 굉장히 독특한 게 평상시에는 앞바퀴에 40, 뒷바퀴에 60 이렇게 힘의 배분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가지고 앞바퀴에 70, 뒷바퀴에 20까지 걸 정도로 좌우도 나눠져 있고 굉장히 독립적인 독특한 쿼트로 시스템을 채택을 했어요. 비싼 그 자동차다 보니까 이 쿼트로가 아무래도 최상급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 휠이 21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A8이 20인치 휠을 가지고 있는데 S8은 21인치로 1인치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 전달되는 그 반응 속도도 좀 빨라지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구동 계통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게 이제 엔진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8기통 엔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은 실린더 8개 중에서 4개가 놀아요. 그리고 4개만 터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실린더 4개를 쓸 것인가 8개를 쓸 것인가, 그게 자유자재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린더 4개를 쓰기 때문에 실연비 기준으로 대략 한 6km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실연비가 그렇게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4000cc 터보 엔진, 거기에
차 중량이 2.2톤에 가깝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면 꽤나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고, 그래도 절대 숫자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거기에 고급류 세팅이란 말이죠. 고급류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가난뱅이는 이걸 타고 다니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연료 탱크가 한 90리터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88리터?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6만원 해가지고 거의 30리터 좀 가까이 넣었더니 3분의 1이 차요. 3분의 1 차면은 250km 정도 간다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연료 탱크를 꽉 채우면 한 750km? 그 정도는 운행할 수 있으니까 뭐 번거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구동계 쪽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편의장치 같은 것들이 있죠. 편의장치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부분의 편의장치가 이 차에는 다 달려 있어요. 뭐 안마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뒷좌석 시트까지도 누워요. 그거는 이제 A8 같은 경우에 뒷좌석 시트가 딱 누우면 눕는다는 게 이 등받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앞으로 이렇게 쑥 나오면서 뒤 의자를 눕혀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쫙 밀면 조수석 의자에 발판이 딱 달려 있어요. 그게 A8이고 S8은 조수석 의자에 발판이 없습니다. 시트도 말씀을 드리는 김에 얘기를 해보면 그냥 쇼파 같아요. 어떤 그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그런 버켓 시트 스타일은 아니고 쇼파 스타일인데 뭐 이렇게 앉아있는 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시트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기어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스티어링 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차 크기에 어울리기 좀 커요. 이 스티어링 휠이 작다는 건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수월하다는 얘기인데, 살짝 큰데 그 이외의 부분들 있죠. 이 잡는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설계되는데 이게 아주 한방이에요. 아주 뛰어나요. 이런 그립감,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은 최강인 것 같아요. 요거보다 조금 작은 게 이제 아우디 R8일 텐데 그 녀석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딱 걸고 이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패들 반응 되게 빨라요. 이 패들 시프트를 움직여 보면 딱 어울리는 그 아우디 R8, 그게 조금 커져서 여기 달라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굉장히 훌륭한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 위에도 보면은 자동차의 어떤 메뉴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하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죠. 이런 거랑 이 메뉴를 위아래로 조정하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들. 디스플레이 메뉴겠죠, 이건? 디스 메뉴. 별게 다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왼쪽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어에 이제 그 사이드 미러를 접는 기능과 뭐 유리를 올리고 낮추는 기능, 그리고 뒷유리에 보게 되면은 이 그물망 같은 그 커튼이 있는데 그거 올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 뒤로 어린이가 탑승했을 때 문을 잠궈서 락을 거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라든가 요 계기판 왼쪽에 수온계, RPM, 그리고 각종 정보가 표시되는 모니터, 속도계는 320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차는 250km의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게이지, 그 이외에 뭐 각종 뭐 이 레버들과 모니터, 그리고 에어컨, 여기가 이제 메뉴 조작하는 부분이고, 기어봉, 오토 파킹 뭐 이런 게 있네요. 오토 파킹 이렇게 켜놓읍시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멈춰 있을 땐 자동으로 걸리고, 살짝 움직이면 오토 파킹이 꺼지고, 다시 멈추면 오토 파킹이 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길 막히거나 이럴 땐 되게 편해요. 근데 주차하실 땐 참 쥐약이에요. 지가 알아서 걸리거든요. 오토 파킹 괜찮네요. 저는 벤츠의 그 홀드 기능을 참 좋아하는데 아우디의 오토 파킹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모니터 쪽으로 가가지고 각종 기능들을 봅시다. 메뉴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뭐 전화, 정보, 내비게이션, 미디어, 라디오, 음향, 효과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 차의 어떤 기능들을 다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조금 귀찮아요.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기능을 좀 들어와 봤습니다. 올리기란 버튼이 있죠. 이거 누르면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한번 누르면 차가 내려앉아요. 이런 기능들이 참 좋네요. 그리고 요 그래프는 요 도형 화면, 요거는 제가 전번에 그 RS5 설명드렸을 때 나왔던 그 화면 똑같아요. 그리고 기능도 똑같습니다. 인디비주얼 세팅을 딱 들어가 보면 뭐 엔진 변속기, 에어 서스펜션, 다이나믹 스티어링, 스포츠 디퍼런셜, 엔진 소리, 벨트 텐셔너,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그 RS5에서 보여드렸던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 아우디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 기능을 수월하게 사용하실 텐데, 저같이 아우디랑 친하지 않은 분들은 이 기능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실례로 지금 이 스티어링 휠에 히팅 기능이 있어요. 스티어링 휠이 따끈따끈해요. 지금 봄이기 때문에 이제 끄고 싶은데 이 기능을 어디서 끄는지 못 찾아가지고 스티어링 휠이 따끈따끈한 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 있네요. 어쨌든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초보자는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 뭐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도로가 좀 비었네요. 또 성능적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일반 드라이빙 모드에서는 차가 참 부드럽고 여유롭게 움직여요. 그리고 S 모드로 가가지고 밟아보면은 어때요? 이 슝 하고 튀어나가는 이 느낌이 CL63 AMG랑 비슷해요. 그 정도 파워의 그 정도 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좀 더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로백이 4.2초거든요. 말이 4.2초지 4.2초짜리 제로백을 가지고 있는 차 그러면은 저는 제일 먼저 그 포르쉐가 떠오르네요. 포르쉐 911이 한 그 정도 제로백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스포츠카예요. 이거는 전 그런 스포츠카를 몰고 지금 퇴근 시간에 길 막힌데 피해서 요리조리 다니고 있다는 게 참 거시기 하네요. 항상 하듯이 이렇게 좀 오밤중에 돌아다니고 싶은데, 빨리 달리는 건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좀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 차는 되게 독특한 게 5 링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서스펜션이 어느 쪽이냐면 앞바퀴 쪽에 5개가 붙어 있어요. 뒷바퀴도 뭐 그런 식으로 붙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코너링이라든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아주 독특하게 해결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실례로 저희는 이제 차를 항상 오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코스를 한번 돌아보는데, 그 코스에 뭐가 있냐면 다리로 올라가는데 램프에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차들로 다니면 다 거기에 덜컹덜컹 이게 충격이 와요. 이 녀석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수그렁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달릴 때 단단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달릴 땐 단단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좀 과도한 충격 같은 거는 확 먹어버려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차를 타는 오너분들이 과속 방지턱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서스펜션을 빨리 망가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구름 위를 달려가는 그런 스포츠카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코너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차를 제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스티어링 휠을 틀고 나면 바퀴가 이렇게 돌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틀면은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거, 틀고 그 다음 단계로 차가 휘청 하면서 싹 돌아요. 이게 이 차가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스펜션 쪽에서 그거를 한 박자 쉬고 먹어주는 그런 그 서스펜션 파워가 상당히 뛰어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각 회사마다 이 플래그십급의 기함급 최고 등급의 자동차들의 최고의 기술을 쓰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부드러우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자동차의 성격이 남성스럽진 않고 상당히 여성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뭘 해드릴까요? 오디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디오는 뱅앤올름슨 오디오가 달려 있어요. 앞에만 해도 벌써 저 위에 올라온 무지향성 트위터가 보이고요. 여기 이제 미드가 있고 우퍼가 있고 그리고 센터 이미지가 있고 뒷좌석에도 유닛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이 차는 막 사방팔방에 막 유닛이 박혀 있습니다. 음악을 딱 틀어보면은 뱅앤올름슨스러운 그런 소리가 나와요. 싫다는 거죠. 전 뱅앤올름슨은 굉장히 싫어해요. 하이파이 쪽 성향이 제가 강한데, 뱅앤올름슨이 하이파이에선 그렇게 인정받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정말 예쁘게 생기고 글쎄요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들어보면 부족해요. 이 차도 부족해요. 음악을 들어보면 어딘가 소리가 비어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렇게 이 브랜드를 싫어하다 보니까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싫은 거예요. 요 무지향성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끄면 내려갔다가 딱 키게 되면 올라오거든요. 요렇게 쓰는 자동차가 뭐가 있었냐면 벤츠의 SLS가 요렇게 트위터를 쓰는데, SLS는 트위터가 이렇게 올라오면 밑에 이제 LED 라이트가 달려가지고 불이 들어와요. 얘 안 들어와요. 뭔가 허전해요. 그게 하나가 싫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장르별로 음악을 다 들어봤을 텐데 지금 틀다 말았잖아요. 별로 음악을 듣고 싶지가 않은 그런 오디오를 장착을 했어요. 왜 하필 뱅앤올룸슨입니까? 좋은 브랜드 많은데. 어쨌든 이 오디오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오디오가 아니고 소리도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기 전에 이것저것 또 빼먹은 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잖아요. 피해 놓고 문을 딱 열면 시동이 꺼져요. 그리고 시동 좋습니다. 문을 열면 시동이 꺼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상 굉장히 좋잖아요. 벤츠는 이런 경우에 문을 열면 기어가 파킹으로 들어가요. 참 그게 좀 뭐랄까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로 할까? 이 차는 그 자동화 기능이 안전을 위해서 참 많이 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본넷을 열어보면 이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가 보이는데, 엔진이 좀 작은 편이에요. 이게 4000cc 터보 엔진인데 아우디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엔진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는데, 엔진 좌우로 빔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정면 충돌을 했을 때 그 빔이 충격을 좀 감소시켜준 그런 역할을 할 정도의 빔이, 차라리 달리는 자동차라면 스트럿바가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인데 보니까 스트럿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덜 안전해도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차가 좋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쓴 게 보인다는 게 그게 좀 장점이지 싶네요. 이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의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그리고 차체도 굉장히 크고, 큰 만큼 이 어떤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판들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어디 하나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는 그런 느낌 없이 상당히 탄탄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차에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색깔이 시꺼멓잖아요. 검은 차들이 일단 밝은 색깔의 자동차에 비해서 차체가 작아 보이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이 차의 폭이 뭐 2.2m다. 사실 제가 2m짜리 막대기를 하나 들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2.2m입니다 라고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2.2m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차를 막상 멀리서 보게 되면 차가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점점 걸어가 가지고 차 앞에 딱 서면 뭔 차가 이렇게 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별일을 다 겪습니다. 제가 차선을 바꿨더니 뒤에서 오던 트럭이 빵 하는 거예요. 저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와, 제가 이 차를 가져오기 전에 알파 스파이더를 타고 갔었거든요. 알파 스파이더를 가져가서 거기 딱 두고, 그리고 S8을 딱 몰고 나왔는데, 알파 스파이더를 타고 갈 때는 참 배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차가 비싸 보이니까. 실제로도 비싼 차고요. 차 뒤에 차 한 대 정도 공간이 항상 생겨요. 차가 서 있어도 뒤에서 안 붙습니다. 막 이런데 이 차를 딱 갖고 오니까 사방에서 막 끼어들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동차가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막상 달려보면 이건 무시무시한 괴물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그리고 안정적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 딱 들어가 가지고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딱 올리고 부드럽게 나가다 속도계를 딱 보게 되면은 제한 속도가 넘어가 있어요. 한 2배쯤? 250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밖에서 보면은 아우디 A4가 지나가는 거랑 S8이 지나가는 게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왠지 그 존재감 자체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그게 저는 참 미스테리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우디라는 자동차의 곡선이 국산 차들이 가지고 있는 곡선하고 비슷해가지고 딱 봤을 때 저건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닐 거야, 그렇게 보이나 봐요. 실상 자동차의 가격은 1억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대충 보면 한 5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차하고 비슷해 보인다는 거는 정말 아우디가 이 차에 대해서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밖에서 보면은 이 차가 어쨌든 스포츠한 면을 가지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는 은색으로 칠해놨거든요. 와, 싸 보여요. 비싸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게 아니고 차가 굉장히 뭐랄까 존재감이 없는, 미치겠어요. 정말 솔직히 그래요. 저 지금 끼어들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오피러스님께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셨어요. 보통 R8 같은 거 딱 몰고 오면은 아무도 이 차 앞으로 안 나가거든요. S8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참 뭐랄까 인상 좋은 옆집 아저씨 같아요, 이 괴물이.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차 자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속력과 스피드 그리고 파워 이런 것들 다 뛰어나고 쿼트로 자체의 컨트롤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도로 위에서 딴 차들과 부대껴서 같이 뒤섞여서 다녀요. 슈퍼카라든가 고급 세단들은 딴 차들이 배려를 해주는데 얘는 배려를 못 받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는 양대 사이에 완벽하게 스며들어간 늑대예요. 양들이 늑대를 인지하지 못하고 늑대랑 비비적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느낌 있죠. S8을 타면 그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이 차가 늑대인 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